당일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왔다. 그럼 이 관점에서는 매수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하반기 코스피 9,000선 회복과 1만 포인트 돌파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오늘 주가 지수를 보면 7,200도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벌써 꺾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기대는 좀 더 가지고 지금 반년 정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의 주체, 그동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쭉 끌어와 주셨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언제까지 돈이 계속적으로 샘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쉰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급을 받쳐주고 끌어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의 주체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결국 반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그 온기가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퍼져간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9,300선까지 너무 빠르고 급하게 막 뛰어가다 보니까 바닥을 잘 다지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좀 다지는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만스피가 도달이 되기를 뭐 꼭 된다라는 의미보다도 제 바람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충족이 되면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실망감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못 가나?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진짜 지금 안 된다라는 건가? 이렇게 심리적인 훼손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숫자 보면 여전히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3분기, 4분기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디램에 대해서는 HBM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물량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샌디스크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외사 쪽에서도 메모리 기업들이 너무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과 그리고 기간에 대한 조정에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실적이 잘 나온 날 여러 가지 좀 살짝 보수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심리가 더 꺾이지 않았나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숫자는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그 이야기 계속적으로 좀 기억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다선반영해서 주가가 끌어당겨진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왜 변동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마 다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레버리지 두 배 ETF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 많은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갈 때 워낙 소외 현상이 지금 몇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나 그럼 반도체로 옮겨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2배짜리 상품이 있으면 더 매력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반도체가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2배짜리 상품을 공략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르게 만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 자체가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됐고 코스닥 시장이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크 감마라고 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지만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그런 양상들도 있고 요즘에는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 대금이 워낙 폭증하고 있고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본주를 끌어내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올 정도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국민청원까지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몸으로 느낀 시장 참여자 분들이 이 ETF 관련돼서는 정말 시장을 너무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소외주를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타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외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외주라고 한다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가 중심 그리고 어떤 이렇게 기준점을 세울 때 소외주들은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다시 반도체 외 섹터가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시기가 좀 도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로 밀어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모멘텀이 있는 쪽, 일정이 있는 쪽, 익숙한 종목들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도 대장 섹터, 대장 종목들에게 공략을 해야지 비어있던 수급 어차피 다 빈집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소외주는 말 그대로 소외가 됐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진짜 책임지고 소외주들만 매수를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소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외주들은 뭐 분할로라도 비중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대규모 AI 반도체 투자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소부장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뭐 주가가 말해주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은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테스,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전공정 기업들이 수혜적인 측면이 가장 먼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공장을 클린룸이 완공되고 클린룸 다음으로 전공정 장비를 들여놓고 후공정 장비 그리고 뭐 패키징 이렇게 좀 이어지는 단계를 시장이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소재, 부품들도 같이 당연히 발전이 이어지겠지만 관련돼서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는 그래서 전공정이 가장 빨리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공정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금도 저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등이 나올 시에는 또 빠르게 반등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공정 기업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이라는 키워드도 사실 같이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 반도체 안에서는 어쨌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소부장 안에 전공정이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과 이 분기 실적 발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 ADR 이슈는 시장에서는 주가의 탄력을 그렇게 확 바꿀 만한 빅 이벤트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이번에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7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분인데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낮게 측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눌렀다라는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목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당일날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ADR로 인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ADR 상장이 되면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좀 ADR 모멘텀을 당장 일정 있으니까 일정 끝 이런 시계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2.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나 ADR에 대한 이슈 기대감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수급 변동성은 오늘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ETF 자금들의 움직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솔직히 매수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좀 종목들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주가 변동성에 굉장히 실망감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면 바로 뭔가의 달라짐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급할 거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시각이 있으셔야 되고 어떤 변동성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끌고 가겠다. 물론 가장 중요한 큰 틀에서 우리가 애초에 이 종목들을 매력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겠죠. 예상했던 대로 뭐 중국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던 뭐 가격에 대한 상승력이 확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줄이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항상 감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노이즈는 나와서 주가 변동성이 나와도 나는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 쪼개서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항상 눌림이 나올 때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근데 매수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주목할 반도체 소부장 탑3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는 이제 전공정 쪽에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테스는 오늘도 5% 정도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데 테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기판 쪽에서 심텍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스와 심텍과 또 하나의 종목은 PSK라는 종목 좋게 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인텔까지도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증시 변동성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데이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5% 이상, 이제 코스피 선물이나 코스닥 선물이 하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걸 사이드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중에 뭐 8% 이상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뭐, 스키 브레이크 1단계에 걸리는, 뭐,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주식 관련 자격증을 딸 때, 준비할 때, 교과서만 배웠던 스키 브레이크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거의 이제 글로벌 동조하는 좀 AI 반도체에 대한 쏠림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다우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견조한데, 나스닥이나 우리가 많이 참조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우리가 SOX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합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50%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뭐 다른 여타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가 방송을 함께하는 7월 중순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코스피 시장은 9,000포인트 정도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약세장 진입이라고 이야기하는 7,000포인트 중반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얼핏 코스닥을 한번 봤더니 코스닥이 6월 마지막 마감할 때만 해도 거의 연초 대비해서 900선 언저리에서 1% 정도였는데 이제 뭐 속수무책으로 800선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가들로 하여금 사실 기회라는 이슈보다는 위기라는 공포감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표 대장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지금 6월 뭐 또는 고점 기준으로 대략 20% 훨씬 이상 얼추 30%까지 하락을 했어요. 뭐 실제로 만약에 300만 원까지 형성했던 그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서 30%가 하락하게 되면은 절대 주가 기준으로 21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격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최소한 전체 주식의 어떤 뭐 9,000포인트의 두 종목, 두 주역이 그 정도가 내려왔다는 거는 뭐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30% 아니 40% 그 이상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기회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위기가 맞는 거죠. 일단은 지금 상태는 한국 증시의 어떤 구조적 위기가 7월 달에 상당히 냉하게 다가오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다를 잘 직시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적 자체는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자료 화면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90조 원에 육박하는 89조 한 4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게 되면은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 중에서 뭐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1위죠. 밑에 이제 엔비디아 깔고 있고 또 그 밑에 뭐 우리가 말하는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 실적이라는 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적표잖아요. 지금은 7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실적은 6월 달이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리고 주가라는 건 이제 미리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하필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실적 자체를 가지고 뭐 실적의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증가 폭은 이제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치가 증가되는데, 그럼 반대로 제가 보통 반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90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110조 그 이상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얼추 계산해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조 원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게 뭐 그 다음에도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주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10년 또는 2, 3년 이상을 가져오니까. 근데 300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80%가 넘거든요. 반도체를 넣으면, 물론 이제 반도체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넣으면 50% 중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야,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50%, 80% 나오면 이거는 깡패단 말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기현상이다. 그 현상이 요새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쇼티지 이야기란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꺾이긴 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앞으로 막 10년 내내 계속 삼성전자가 분기에 100조 이상 벌면 우리나라는 뭐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최강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됐냐 안 됐냐의 차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제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도 높은 증감률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증감 속도가 이제 절대치가 좋기 때문에, 그럼 300조를 계산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뭐 그냥 영업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을 2천조 원 잡으면 2천조 원이면은 삼성전자 주가로 한 34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보통주 기준입니다. 그럼 2천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300억 정도를 하게 되면 PER이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8,000포인트를 이탈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한국의 밸류가 나와 있는지를 요 노란색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2026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전체의 PER 주가 수익 배율이 7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뭐 지수랑 상대 비교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한 2018년도 정도 됐나요? 요때 이제 트럼프 무역 전쟁 때 안 좋을 때요. 그리고 나면 땡겨가지고 2011년도, 12년도 저때가 뭐였냐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7자 약간 건드리는 수치들. 2010년, 11년이면 유럽 재정위기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렇게 헬리콥터 머니를 해가지고 돈 풀었다가 그 돈을 푼 거 자체가 고금리를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재정위기 발생할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현재 주가 지수 PER 기준으로는 7배가 안 됩니다. 8,000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무조건 싸다, 안 싸다 그렇게 논리가 많은데,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PER은 내려왔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 실적을 빼고 나면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높다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의 증가 속도를 회사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못 따라간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하나를 놓고 보게 되는 사실 결론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는 여전히 저평가니까 다시 뭐 1만 포인트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다만 1만 포인트나 9천 포인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주도주의 자리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돌아와가지고 제가 실적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조 원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이 속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달 말에 7월 한 29일 정도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7월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IR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 IR이 있는데, 아마 IR 근무 갔을 때 조금 더 최근에 좀 불거졌던, 뭐 최근에 미국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약간의 경계감을 주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겨울론까지는 아닌데, 지나치게 AI 반도체 스토리지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뭐 알파벳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대형 스케일 쪽으로 자금을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비유 하나만 나와도 미국의 뭐 반도체 스토리지 기업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 AMD 뭐 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노이즈가 좀 남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왔다. 그럼 이 관점에서는 매수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주가 관점에서도 고점 대비 한 37만 원 기준에서 뭐 30만 원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미 가격적인 멜리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빨리 내려왔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30만 원짜리가 만약에 30%가 빠지면 21만 원이잖아요. 뭐 하이닉스 예를 들죠. 근데 그게 아주 장기간으로 내려왔어요. 뭐 한 2달, 3달.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벌의 어떤 힘이 쫙 빠지면서. 근데 이번에 조금 특징은 한국 증시가 사실은 조금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거고, 다르게 놓고 보게 되면 또 거래 없이 빨리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리바운드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리바운드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구조적인 문제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남아있는 뭐 하이닉스의 실적과 연결되는 그런 걸 체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거는 그 기업들이 향후 AI에 대한 캐펙스 투자겠지만은, 그럼 그런 스토리까지 어느 시간이 남아 있다면 낙폭 가드 측면에서의 매수기에는, 물론 그게 뭐 단번에 무조건 어떤 특정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런 거는 약간 차후에 전략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차치하고 20만 원, 27만 원대 뭐 30만 원 미만까지 내려온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저는 매수도 염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왜 변동성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까? 뭐 사실 결과적이고 현상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우리나라 정식 역사상 처음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 고점과 지금 7월 달째 고점의 그 800선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하게 5월 말 전후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도 코스피가 많이 주도였고 코스닥은 좀 횡보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다른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LG전자도 될 수가 있고 현대차 그룹도 될 수 있고 또 조방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정권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속절없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단일 종목 두 종목의 레버리지에 대한 쏠림 흐름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삼성 하이닉스만 올랐다를 대변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커져도 너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잠깐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ETF 전체 시장 규모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나라가 보시게 되면은 올해 26년도 6월달 초 기준으로 지금 전체 ETF 시장 규모는 대략 500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 2023년도 말 같은 경우가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120조 정도였는데 어느새 이제 이 500조 이상, 지금 7월 달은 여기서 또 한 몇십 조 더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잠깐 또 보게 되면, 이것도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작년도 7월달 이맘때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코스닥 레버리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2배짜리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 6조 정도, 7조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 증시가 워낙 폭등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워낙 빠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연초 같은 경우는 삼성이 올라갈 때도 있고 하이닉스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뭐 SK스퀘어나 뭐 삼성전기 올라가니까 투자분들이 그냥 너무 선택장애가 오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주가 지수를 사버리자. 뭐 5,000포인트 왔고 이제 일반 포인트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자료 화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수를 추정하는 우리 국내 ETF 레버리지가 거의 한 36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뭐 몇 배 정도가 될까요? 뭐 한 5배 이상 커졌죠. 여기는 이제 중간에 5월 말 정도에 또 단일 종목 ETF가 들어왔는데, 그 우측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시면 전체 지금 ETF 레버리지 중에서, 레버리지 ETF죠. 이게 2배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중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기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하이닉스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삼성전자인데, 둘이 합치면은 거의 뭐 40%가 넘죠. 근데 여기를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만은 왼쪽에 있는 59.1%에는 또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복제하는 레버리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글로벌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 하이닉스고, 또 아까 좀 전에 실적에도 봤지만은 전 세계에서 실적 가장 많이 벌으니까 이런 자금을 들어오는 거고, 어느 날 순간부터 5월 달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5월달, 6월달에 역대 최대급의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뭐 안타깝지만은. 근데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당하는 종목들은 사실은
코스피 우량주도 많았고 특히나 코스닥 개별주도 많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서 ETF의 쏠림 현상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 모비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의 바이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쪽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반대 매매 나온 사람들이 폭구하고자 하는 심리가 어떤 거겠어요? 그쵸?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주를 살라 그러니까 삼성은 30만 원대, 하이닉스 200만 원대 넘고 그러면 이제 둘과 살 수 있는 게 절대 가격으로 2만 원, 3만 원짜리가 싸 보이니까 특히나 코스닥이나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은 성향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런 공격적인 분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10% 수익 낼 거, 하이닉스 10% 낼 거, 20%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압동을 하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 3개월에 한 번씩 선물 옵션 만기일 다가오죠. 매주 두 번째 목요일인데 그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외도독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출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습니다. 없애야 된다 쪽도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말도 많은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제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없앨 수 있는 제도는 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펀드의 유지와 상장 폐지 조건에 정말 부합한가 대한 고민을 이제 금융당국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어차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9,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코스닥이 1,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여타 종목에서의 갱신 가능성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대부분 30에서 40%가 하락하려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참고로 코스닥에는 반토막 난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뭐 반토막이 이제 10만 원짜리 5만 원 간 경우가 그러면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갈 때는 반토막인데 다시 원금이 가려 그러면은 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분명 50%였는데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가게 되면 50%가 빠졌지만은 5천 원 다시가 내 원금이 가기 위해서는 상대성의 원칙 때문에 100%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들의 마음은 결정적으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의 자금 자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워낙 복리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또 그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만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 흐름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7월달 글로벌 정시 대비해서 한국 정시가 가장 변동성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외주를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타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3층에 조금 안 되는 종목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여기서 소외되지 않는 주식은 어찌 보면 한 50개, 100개 빼고는 다 소외되지 않았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다른 종목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7월 접어들어서는 이제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다 보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영상을 함께 할 때에도 S6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메가니피센트 6 종목이었죠. 뭐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SK 스퀘어, 삼성전기, 그리고 여기에 삼성생명, 삼성물산 뭐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가만히 보면 장이 흔들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나 삼성 하이닉스보다 이제 많이 올랐던 스퀘어나 SK나 뭐 물산 생명에 빠지는 속도가 거의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손실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장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고. 왜냐면 올라가는 속도가 2, 3%인데 내려가는 속도가 5, 6%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서 이제 정리를 하고 반도체를 갈아타는 전략인데 항상 제가 많이 강조드린 게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관들의 리밸런싱과 개인들의 리밸런싱은 틀려요. 기관들의 리밸런싱은 어차피 펀드를 끌고 가는 한도 내에서 그들이 많이 오른 걸 팔고 많이 내린 거를 사는 건 아니다. 그냥 핵심이 많이 오른 걸 파는 게 핵심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예.
우리는 많이 오른 게 없어요. 뭐 조금 마음 아프지만. 물론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 장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나는 하이닉스 평균 단가가 100만 원 이하야. 삼성전자 평균 단가 10만 원 이하야. 이분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빠져도 안 파실 분들이고 올라도 안 파실 분들 똑같기 때문이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200만 닉스 또는 뭐 20만, 30만 전자 이런 투자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투자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갈아타는 전략의 첫 번째 요인은 내가 갈아타는 종목에서 그 종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확신과 시그널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보면 하루하루가 계좌가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원래 주도주가 내려갈 때 딴 애들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내려가다가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2, 3일 올라가다가 또 밀려요. 그때는 또 주도주는 그래도 어느 회복되다가 딴 거 또 밀리거든요. 우리가 계단식 하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랑비 옷 젖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감기 걸리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가랑비에 감기에 걸린 걸 내가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도주 반도체로 갈아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전략을 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소부장까지도 안 돼요. 참고로 이 영상을 함께한 이 시간에는 7월 달에는 소부장도 어차피 다 근데 소부장은 왜 갑자기 그렇게 좋던 반도체 전공정이나 8대 공정이들이 왜 죽었느냐? 그건 ETF 쪽에서 무너져서 그래요. 단순하게 단일 종목만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도체가 들어가 ETF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버리지 말고요. 단일 상품도. 그런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밀려버리게 되면 펀드가 바스켓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로 갈아타는 전략에 대해서 일단 오케이. 두 번째 옵션은 뭐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확신만으로는 안 돼요. 시그널이 존재해야 돼요. 그 시그널은 여러 가지 잡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스토리지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자금이 이제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 관점에서도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은 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개인들의 자금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안정화되는 시점,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야,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한 고점 기준으로 해서 20% 빠지는 걸 우리는 약세장이라 그래요. 주식에는 이제 3대 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 약세장, 보합장, 행보인데. 결과론적입니다만 약세장이라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주가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그 다음에 주요 대형주가 20에서 30%, 개별주가 30에서 50%까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주식하기 어렵다는 양이죠. 그럼 이제 약세장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까지 징계됩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뭐 20% 빠졌다고 무조건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하면 9,000포인트 갔지만은 지수가 다시 7,000포인트, 60포인트, 5,000포인트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이 26년도 상반기가 글로벌 상승률 1위입니다. 그죠? 100%까지 올랐었죠. 근데 1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충분히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가 10%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20% 30%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은 큰 결에서 우리는 조정을 받지만은 해외나 글로벌 관점에서 반도체 등 기타 정식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금리, 뭐 환율, 뭐 등등 복합적인 게 있겠죠. 에너지. 그런 것 자체 안정되면서 시장이 안전하게 좀 박스권을 유지한다든지 다시 추세를 잡아가면 그때는 다시 매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모론적인 질문 와가지고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아주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주가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0% 하락했기 때문에 이만한 매수 찬스는 또 없는 거죠. 근데 아까도 몇 번 단복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찬스는 어찌 보게 되면은 극락의 각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V자 반등이 있고 하나는 U자형 반등이 있어요. V자 반등은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팍 빠지면은 갑자기 오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 전쟁 같은 거. 전쟁은 한다 했다가 팍 빠졌는데 아예 화해할 게 오르고 한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건 V자 반등이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V자보다는 구조화된 흐름에서 반도체는 약간 U자인 가능성이 높아요. V자, U자는 모양새는 그려져요. 영어 알파벳 V처럼 가파리가 올라오잖아요. U는 알파벳 U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폭을 떠나가지고 길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길이. 쉽게 말해서 길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자마자 바로 오르라고 사는 거죠. 그쵸? 내가 뭐 10만 원에 샀으면은 당장 다음날 11만 원 가라. 근데 이제 U자형 반등은 10만 원, 11만 원 가다가 또 10만 5천 원 내려오다가 다시 9만 9천 원 갔다가 10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전략을 생각하신다면 나의 어떤 보유하지 않은 투자가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 대신 속도 측면에서는 최대한 느리게, 느리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5주를 살 때도 한 주 사보시고 그거를 가격을 보면 안 되고 타이밍을 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가격을 보고 10만 원에 한 주, 뭐 9만 9천 원에 한 주, 10만 천 원에 한 주, 9만 7천 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주가가 그렇게 정형화되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시간을 사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한 주, 다음 주에 2주, 그 다음 주에 한 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방법이 지금 어찌 보게 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주목할 반도체 소부장 탑3는 무엇입니까? 저도 매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나 수급 또는 모멘텀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하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빠지는 게 많아서 많이 봅니다. 많이 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망가졌지만은 변하지 않은 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 뭐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뭐 국민성장펀드 2차, 뭐 저는 사실 국민성장펀드 하나만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예정된 9월달 넥스트로 예정되어 있는 코스닥 그 승강제 같은 제도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 한 6월달 정도에 증권사들 일부 자료가 좀 돌았는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코스닥 승강제, 프리미엄 승강제에 내걸한 종목들 대부분이 반도체 기업들이었어요. 소부장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금융당국이나 증권당국에서 어떤 그런 리그제를 만들게 될 때 어찌 보게 되면은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약간 우량기업들, 이 우량기업의 기준이라는 게 보는 차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코스닥은 사실 이거를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코스닥을 실적으로 만든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문은 기술력과 성장성으로 문을 열어준 거라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바이오도 그럴 수 있고 2차전지 그럴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승강제에서 이불이로 뺀다는 건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아마 복합적인 거를 한데 그런 걸 차치하고 우선순위를 본다면 또 코스닥 소부장들도 막 그렇게 지금 현재는 코스닥 지수보다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은 또는 삼성 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일부 종목들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데 빠진 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좀 비슷한 관점으로 여전히 전공정 기업에서의 P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공정 기업 내에서도 기존 뭐 반도체 주요 ETF에 대부분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 PSK 같은 경우는 좀 볼만하다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전공정 쪽을 많이 봐요. 테스 같은 기업도 예, 어찌 보게 되면은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고 세 번째는 소재 쪽은 약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동진 세미캠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전공정 기업 중에서 뭐 테스 또는 PSK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를 조금 더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후공정 그 HBM 관련 장비주 중에서는 사실 지금 좀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지금 막부터 생각나는 게 그래도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또 후공정 기업 중에서는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HBM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세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는 테스, PSK,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